시끄러운 공장이나 건설 현장, 기계 설비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 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도 많지만 업무 때문에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음성 난청 산재는 일반적인 사고 산재와 진행 방식이 다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핵심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재 인정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청력 저하 수준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중이염이나 고막 질환이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 외상이나 유전 같은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산재라고 하면 치료부터 떠올리지만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급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준비해 신청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건이 애매하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나 소음 노출 기간이 기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제 업무 환경과 난청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현장 근무 이력이나 반복적인 소음 노출 기록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선택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장애 등록 기준과 산재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재성 난청 진단 경험이 많은 곳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태라도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서류 준비나 설명 방식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청력 검사를 받을 때는 무조건 솔직하고 일관되게 검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반응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 결과가 반복해서 다르게 나오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검사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접수 후 추가 검사나 업무 관련성 평가까지 몇 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진 가능 병원이나 검사 일정 등을 확인해 두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라 참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산재 인정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 현장에서 일해왔고 최근 들어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한 번쯤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